안녕하세요. 신현섭입니다. 지난 시간에 휴강을 했었죠. 네, 휴강을 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있어서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2주간 연속으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네,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 내용을 전달을 하고 여러분들이 실습한 결과를 매주 수업했던 것처럼 사이버 한밭에 과제물을 제출을 하는 형태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과제로 내어드렸던 테두리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시고 제출을 하셨을 텐데요. 뭐 책을 보면서 따라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기 때문에 과제로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과제에 이어서 69번 책이 있으신 분들은 69번을 열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지를 둘러싼 다양한 모양의 테두리라는 주제의 내용으로 한번 실습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파일 메뉴에서 New 버튼을 클릭하고 가로 600, 세로 600 픽셀의 크기로 캔버스를 생성합니다. 다음 파일을 열어주는데요. 69번 이미지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마토 이미지가 열렸죠. 다음으로는 이미지를 클릭해서 드래그한 다음에 새로 생성한 캔버스에 이미지를 옮겨줍니다. 자, 이렇게 옮겨진 이미지 위에 말풍선 도형을 올려줄 겁니다. 자, 도형을 선택해서 커스텀 쉐입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모양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종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올 버튼을 클릭해서 전체의 이미지를 나타나게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다양한 이런 말풍선 모양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책에서 똑같은 말풍선 모양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풍선 모양이 선택이 됐는데 색상은 칠해지는 영역은 검정색, 그 다음에 선 영역은 노란색, 그리고 선의 모양은 대시 형태의 모양으로 설정을 해줄 겁니다. 설정이 끝났으면 발풍선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생성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런 방법으로 생성을 하셔도 좋지만 우리가 정확한 수치로 말풍선을 생성을 해주기 위해서는 단 한 번 클릭만 해주시면 이렇게 크기를 지정해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크기로 생성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원하는 위치나 크기를 조정을 하셔서 자, 이렇게 올려놓으시고요. 자, 우측에 보시면 블렌딩 모드를 멀티플라이로 교체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토마토 이미지가 말풍선보다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레이어를 상단으로 조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레이어 메뉴에 들어가시면 크레이트 클리핑 마스크라는 버튼이 있어요. Ctrl Alt G 키입니다. 자, 이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말풍선 모양으로 자,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 처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음은 이 말풍선 모양의 블렌딩 옵션 기능을 이용을 해서 섀도우 효과를 줄 겁니다. 그림자 드롭 섀도우 효과를 통해서 그림자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요. 오퍼시티는 투명도를 의미하고 디스턴스 뭐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간단한 수치들을 조정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OK 버튼 클릭하시면 완성이 되었죠. 자, 이제 저장을 하시는데, 저장하실 때는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클리핑 마스크 .psd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70번 접힌 모서리가 살짝 들뜬 사진 테두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오픈해 주시는데 70번 소스죠. 70번 소스 섀도우와 프라 Shift 키를 누르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열어주시고요. 자, 이 70번 섀도우 .psd 파일에 사각형 쉐입을 추가를 할 겁니다. 자, 색상은 자, 우측 상단을 선택을 해주시면 직접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데 E3, E3, E3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택해 주시고 선은 없는 형태로 해주시고 굵기도 0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클릭해 주시고 크기는 이제 우리가 수동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다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400 by 300으로 자,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하시면 자, 이렇게 쉐입이 하나 추가가 됐죠. 자, V키를 눌러서 선택 툴로 바꿔주신 다음에 육안으로 이렇게 중앙 배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측의 레이어를 자, 렉탱글과 백그라운드 레이어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선택을 Shift 키를 누르면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상단에 정렬 버튼, 세로 정렬, 가로 정렬 기능 이용하셔서 자, 이렇게 정중앙으로 정확하게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스터라이즈 레이어를 클릭을 해주시면 도형이 편집이 가능한 이미지 형태로 변환이 되죠. 다음은 접힌 듯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폴리고날 라소 툴을 이용해서 세모나게 이렇게 영역을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어 메뉴에 뉴 버튼을 클릭해서 레이어 비아 컷이라는 기능을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영역을 새로운 레이어로 이렇게 커트해서 새로운 레이어로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새로 생성된 레이어들에 대해 이름을 지정을 해줄 건데요. 레이어 이름에 더블 클릭을 하면 이름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리어 그리고 상단에 접힌 부분은 데코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네, 자, 이렇게 접힌 영역을 이제는 회전을 좀 해줘야 되겠죠. 180도로 자, 회전을 해주기 위해서 트랜스폼 메뉴에 로테이트 버튼을 눌러주게 됩니다. 180도로 회전을 해주는 자, 로테이트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180도 회전을 해서 접힌 모양을 자, 완성을 했죠. 자, 이제 접혀진 영역 외에 이 에어리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사진을 한번 끼워 넣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기존에 열었던 프라하 사진에서 선택 버튼을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섀도우 파일로 이동을 해서 이미지를 자, 에어리어 윗부분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에어리어 영역에 맞는 형태로 자,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자, 이때 사진을 이렇게 드래그 하실 때는 Shift 키를 반드시 누르고 조정을 해주셔야지 사진이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에어리어에 효과를 좀 줄 건데요. 그림자 효과를 줄 건데 이렇게 중복된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이게 마스크가 풀렸네요. 자, 마스크를 효과를 다시 주시고요. 레이어 메뉴에서
크레이트 클리핑 마스크에서 레이어 효과 다시 주시고, 복사한 에어리어의 위치는 에어리어 밑으로 위치하게 합니다. 그리고 전경색은 검정색으로 세팅을 해주시고요. 이때 Alt, Shift, Delete 키를 누르면 색상이 검정색으로 변경이 되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냥 블렌딩 옵션에서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블렌딩 옵션에서 컬러 오버레이 기능을 활용을 해서 검정색으로 이렇게 효과를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검정색으로 잘 적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레이어를 이렇게 껐다 켰다 해보시면 적용이 잘 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림자 표현을 위해서 에디트 메뉴에 들어가시면, 자, 트랜스폼에 워프가 있어요. 이 워프를 선택을 하시면 한쪽 부분만 이렇게 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림자를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적용을 하시고 나면 이렇게 그림자 표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약간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럽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블러 효과를 줄 겁니다. 필터에 블러에 가우시안 블러 기능을 활용해서 약간 뿌옇게 효과를 주게 되는데, 한 3 정도로 줄게요. 3 정도 주시고 오케이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부드러운 그림자 효과, 한쪽 방향으로만 진 그림자 효과를 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시고 나서 오퍼시티를 좀 조절을 하셔서 너무 진하지 않게 적당한 투명도를 주시면 더욱 자연스러운 그림자 효과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이 데코에도 그림자를 아까와 같이 중복한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고, 똑같이 한번 적용을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데코 섀도우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이렇게 데코 섀도우라고 이름을 짓고, 아까 이름 안 지었던 에어리어 섀도우도 같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블렌딩 옵션에서 컬러 오베레이를 통해서 검정색으로 바꿔주죠. 자, 이 상태에서 에디트 메뉴 들어가시면 트랜스폼의 워프를 통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살짝 늘어뜨려 줍니다. 이렇게 적당한 범위를 지정하셔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아까와 똑같이 가우시안 블러 효과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가우시안 블러 효과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퍼시티를 통해서 적당히 투명도를 넣어주면, 자, 이렇게 그림자 효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잘 적용이 되었죠. 확대도 해보고 아주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이제 세이브 하시죠. 자, 세이브 에즈 기능 이용하셔서 세이브를 하시는데, 이번에는 뭘로 할까요? 클리핑 마스크 워프 이렇게 저장할까요? 클리핑 마스크 워프 WARP 블러 이렇게까지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내용은 71번 빈티지 느낌의 폴라로이드 테두리. 파일은 71번 소스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71번 pink.jpg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편집하는 게 아니라 우선 캔버스를 하나 새로 생성을 합니다. 자, 크기는 500 x 500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캔버스에 자, 이번에 도형을 하나 추가를 하죠. 색상은 핑크색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각형을 자, 생성을 합니다. 자, 크기는 자, 350에 350으로 세팅해서 생성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와 같이 육안으로 이렇게 가운데 정렬하지 마시고 두 개의 레이어를 Shift 키를 눌러서 선택하시고 자, 가로 세로 중앙으로 정렬을 해주시면은 정확하게 정렬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필터 효과를 줄 겁니다. 자, 필터 메뉴를 클릭하셔서 Add Noise를 하시면 됩니다. 자, Add Noise를 해서 이렇게 효과를 줄 수가 있죠. 자, Add Noise를 해서 3%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유니폼에 가우시안이 아니라 유니폼에 모노크로매틱을 지정해서 OK 버튼 눌러주면 이렇게 약간의 노이즈 효과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림자 효과를 넣어줄 겁니다. 그림자 효과는 자, 블렌딩 옵션에 드롭 섀도우를 활성화시켜 주시고 오퍼시티와 디스턴스 자,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림자 효과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OK 버튼 클릭해서 자, 그림자 효과를 넣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의 사각형을 만들어서 사진의 내부 영역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각형을 하나를 더 자, 생성을 해줄 겁니다. 우선 색상은 하얀색으로 해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크기는 330으로 해서 세로의 경우에는 한 290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성을 해주시고 자, V키나 자, 선택 버튼을 클릭해서 자, 이렇게 정중앙에 배치를 한 다음에 신만큼만 표시가 나오죠. 10만큼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렇게 효과가 폴라로이드 효과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약간 그림자가 안쪽으로 지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자, 블렌딩 옵션에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이너 섀도우 기능을 통해서 안으로 그림자가 진 효과를 넣어줄 겁니다. 네, 이렇게 그림자 효과가 잘 들어갔고요. 자, 이제 이미지를 이제 가져오겠습니다. 이미지 드래그해서 자, 올려 놓으시면 이미지가 올라가죠. 이미지는 제일 상단으로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번에 역시 클래핑 마스크 효과를 줄 겁니다. 이너 섀도우를 넣은 쪽으로 마스크가 잡히겠죠. 네, 이렇게 잡아주시고 적당히 이미지의 크기를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조절해서 자,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으니까 이번에 저장을 하시죠. 저장은 이번에는 폴라로이드로 저장을 할게요.
폴라로이드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다음 내용 또 진행할게요. 자, 이번에는 우표 모양의 테두리 72번. 이번에도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활용할 겁니다. 600바에 600의 캔버스를 만들어 주시고요. 커스텀 쉐입을 하나 추가할 건데요. 모양은 스탬프 1이라는 것을 찾으셔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미리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400에 510입니다. 400에 510으로 생성을 해주시고 색상을 검정색으로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블렌딩 옵션에 들어가시면 패턴 오버레이라는 게 있어요. 패턴 오버레이를 통해서 다양한 패턴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우측에 있는 걸 선택해 주시고 스케일은 50%로 지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질감을 좀 더 리얼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이번에는 드롭 섀도우를 통해서 그림자 효과를 넣어 줄 겁니다. 적당한 수치를 정해 주시고 OK 버튼 눌러서 효과를 완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나중에 사진에 들어갈 자리를 위해서 사진 영역을 만들어 줄 건데요. 역시 쉐입에 사각형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색깔을 검정색으로 지정을 해 주시고요. 하나를 생성을 해 주시고 위로 올라가야 되죠. 자, 적당한 위치로 정중앙으로 위치를 해주는 게 좋겠죠. 모든 세 가지 전체를 다 선택하셔서 중앙 정렬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자, 이제 이미지를 좀 불러와야겠죠. 자, 이미지 72번 이미지를 찾아주세요. 72번 스탬프. 이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위에 올려놓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와진 이미지에 역시 클리핑 마스크 효과를 넣어주시게 되면 아까 우리가 생성했던 영역에 맞춰서 이미지가 조정해서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적용을 완료했습니다. 자, 저장은 스탬프로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 73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캔버스를 하나 새로 생성을 할 거고요. 자, 800 x 500으로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쉐입의 색상은 362 영문자 2 그 다음에 숫자 2b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모양은 쭉 찾아보시면 35mm 필름 2를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Shift 키를 눌러서 쭉 드래그 하셔서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넣어 주신 다음에 쉐입을 이용해서 또 똑같이 내부 영역들을 만들어 주면 돼요. 클리핑 마스크로 사용될 내부 영역들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레이어를 생성을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레이어 생성 없이 저희는 다 쉐입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체크하고 조금 달라요. 네, 쉐입의 렉탱글 툴을 이용을 하셔서 요 사각형 크기를 자, 빨간색으로 사각형으로 크기를 맞춰서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필름 위에다가 쉐입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필름 아래에 쉐입을 만드는 느낌으로 네, 레이어가 쉐입 그 필름 쉐입의 밑으로 갈 수 있게 렉탱글 레이어가 필름 쉐입의 밑으로 갈 수 있게 하셔서 약간 필름을 벗어나도 되게끔 네, 이렇게 크기를 정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Alt 키를 누르시고 렉탱글을 복사를 하시면 될 거예요. 조정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자, 어플라이 한 다음에 자, 이 렉탱글을 제대로 생성이 되어 있는지 자, 살펴보시고 자, 이 렉탱글을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lt 키를 눌러주시고 옆으로 쭉 드래그 해주세요. 네, 적당한 위치를 잡아서 나머지 두 개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이때 이렇게 약간 좀 그 가이드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면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정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르면 미세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선택해서 컨트롤 키 누르고 자, 미세 조정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졌으면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이제 불러올 겁니다. 자, 이미지를 자, 하나씩 불러와서 슬라이드마다 이미지를 클리핑 마스크를 씌워서 넣어줄 겁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이름을 좀 넣어주죠. 에어리어 1, 에어리어 2, 에어리어 3, 에어리어 4 이렇게 이름을 좀 지어주시고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73번에 1, 2, 3, 4 이미지 Shift 키를 눌러서 자, 이렇게 4개의 이미지를 다 열어주시고 기존에 클리핑 마스크 해왔던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돼요. 드래그해서 불러오시고 자, 메뉴에 들어가셔서 레이어 메뉴에 들어가셔서 클리핑 마스크 눌러주시고 Shift 키 누르고 영역을 맞춰서 사진을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이 사진에 빈티지 효과를 주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기능을 활용을 할 건데 자,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에 네, 바이브런스라는 요 수치를 마이너스 100으로 떨어뜨려 주면 예, 색이 좀 빠진 효과가 나타나죠. 예, 이렇게 나머지 4가지 이미지도 동일하게 반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이미지를 반복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완성했으니까 저장하셔야죠. 네, 저장은 뭘로 할까요? 필름으로 하시죠. 네, 필름으로 저장하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다음 내용 다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지막은 74번 구멍 뚫린 테두리 컬러 하프톤이라는 효과를 통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74번 자, 이미지를 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4번 이미지를 열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 마키 툴, 사각형 선택 툴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우선 전경색은 검정색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피더 값도 0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자, 여기서 적당한 영역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선택 영역을 반전을 시켜줘야 됩니다. 단축키로는 Shift, Ctrl, I를 하시면 되는데 메뉴에서 이렇게 직접 선택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퀵마스크 모드로 전환을 하시면 이렇게 붉은색 영역으로 나타나는데요. 자, 이때 우리가 필터 효과를 줄 거예요. 필터 효과는 자, 컬러 하프톤이라는 필터 효과를 넣어주시고 값은 30으로 넣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는데 한 번 더 동일한 효과 Ctrl F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효과가 잘 나타나죠. 자, 이 상태에서 퀵마스크 모드를 해제를 하세요. 해제를 하시고 선택된 영역을 모두 삭제를 하면 됩니다. 자, 이때 딜리트 키를 눌러서 컨트롤 딜리트 키를 눌러서 백그라운드 컬러 또는 화이트로 지정을 하셔서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뻥 뚫린 이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장은 자, 하프톤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챕터 5를 모두 마무리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6장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